중미를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지정한 나라, 중미의 조그만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있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라는 그런 칭호도 얻고 별명도 얻고 뭐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는 한국의 김치 뭐 아니면 한국의 밥 같은 거예요. 사실 밥 같은 건데 푸푸사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 푸푸사라는 음식은 전통적으로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 왜 손으로 푸푸사를 먹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누군가가 외국인이든 누구든 손으로 푸푸사를 먹지 않는 걸 보면은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흥미로운 사실이었죠. 뭐 인도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으로 먹지 않는다고 기분이 상할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도 뭐 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어르신들의 말을 따라하거나 뭐 이런 사회적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이 무시했죠. 특히 고등학교처럼 또래 집단 압력이 큰 곳에서는 이런 게 더 심한데요.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더 엄격했고 선배를 만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2살 차이 나는 거 전 1학년이었고 3학년이었거든요. 그 3학년 선배들이 2살 차이 나는 걸 빼면 우리 사이에 뭐 차이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에 순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선배들한테 화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푸푸사를 손으로 먹지 않는 걸 비판하는 일부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문화란 무엇인가와 문화를 배운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저에게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배우고 싶냐고 묻는다면 항상 물론이죠 라고 답하겠죠. 왜냐면은 그게 소위 말해 올바른 짧은 대답이겠죠. 짧게 말하면. 근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자세하게 답하자면 제 대답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도 다른 문화와 비교할 때의 문화,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 그리고 외국 문화와 비교할 때의 문화란 배우는 게 좋은 게 문화죠. 왜냐면은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에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문화란 그 사회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사회의 문화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문화의 집단적 사고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 둘러싸임으로써 여러분을 안전지대에서 꺼내주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가치이고, 그래서 제게 있어서 문화를 배운다는 거는 제 낡은 스스로에게서 벗어난다는 걸 말해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뭐 반항아 이미지였는데요. 제 평생에 걸쳐서 항상 사회에서 막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똑같이 이런 막 시비에 응수해서 막 강하게 대응을 했죠. 응수해왔죠. 그럼에도 저는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게 당연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저의 경직된 문화적인 틀을 깨기 위해서 저는 다른 문화를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틀을 깨고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엘살바도르 문화를 배운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반드시 그 문화의 모든 걸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건 집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틀을 깨는데 다른 문화를 활용할 만큼 유연해야 하겠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화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틀을 깨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존중이라는 미명으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화의 모든 거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한류 인플루언서죠. 여기 중남미에서 한 23만 명 팔로워가 있는데요. 그건 한국 계정이고요. 이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플루언서가 팔로워 수만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잃게 될 수밖에 없죠. 저에게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정의예요. 그래서 저는 뭐 빠르게 유명해지고 뭐 명성을 얻으려고 팔로워를 만족시키기 위해 뭔가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저만의 가치를 따르면서 사는 더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희망하죠. 이거는 비단 인플루언서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뭐 가족이나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삶의 뭐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걸 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잡음이라는 거죠. 뭐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잡음을 걸러내고 여러분의 가치를 따르고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거를 막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막 아니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 문화를 안 따른다 이러면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이제 확신 있는 길을 따라야겠죠. 여러분 스스로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도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가치, 여러분만의 삶, 여러분만의 빛나는 세계를 위해 산다는 것.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을까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은 뭐 다른 친구들이죠. 다른 친구들이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저를 잘 챙겨주는데 푸푸살을 손으로 먹어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뭐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저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들은 제가 푸푸살을 뭐 포크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손가락으로 먹든 신경 쓰지 않아요. 저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